자, 5월 19일 5교시 수업을 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지난번에 과점을 학습하기로 했는데, 과점은 일단 전략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어떤 전략적인 상황이다? 산출량으로 경쟁을 하는 상황, 그리고 가격으로 경쟁을 하는 상황이 있다. 시작하니까 나가는 것들은 뭐냐? 참나. 산출량을 할 때도 내쉬 균형과 같은 것이 있다. 꾸르노 모형이다. 상대방이 몇 개를 만들어낼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산출량을 결정하는 것이다. 동시선택 산출량 게임. 그런데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나는 몇 개 팔겠다라는 것을 표시를 하고, 그리고 팔로워라는 사람이 시장에 들어가는 구조, 그것은 슈타켈버그다. 하위 게임 완전 균형으로 푼다. 하위 게임 완전 균형이라는 것은 내시 균형에다가 신뢰성 조건을 더한 것이다. 내시 균형의 취약점을 보완한 것이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정확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전개형 게임의 내시 균형을 구하게 되면 여러 개의 내시 균형이 나타나는데, 역진 귀납으로 풀게 되면 오직 하나의 내시 균형만 남는다. 그것이 바로 신뢰성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다. 하위 게임 완전 균형은 유일하다. 그러면 가격으로 하는 건 뭐가 있었어요? 베르트랑이었지. 우리는 단순하게 수요 측면만 보면서 낮은 기업의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것이다. 그래서 한계 비용이 동일한 두 기업이 계속 가격을 낮추다 보면 한계 비용까지 가격을 낮추며, 그로 인해서 두 개의 기업이 있더라도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하다. 그렇게만 했고요. 자, 여기에 이제 연습 문제를 보게 되면 꾸르노 모형인데 한계 비용이 달라요. 그렇죠? 세팅만 한번 해볼게요. 세팅만. 이렇게 첫 번째 기업은 A 기업은 자신의 산출량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산출량에 의해서도 나의 이윤이 영향을 받는다. 시장의 가격은 50-5QA -5QB, 그리고 기업 A가 만드는 양, 그리고 기업 A의 한계 비용은 10.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기업 B도 동일한 가격에, 그런데 한계 비용이 15라고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식을 QA에 대해서 미분하고 두 번째 식을 QB에 대해서 미분하면서 기업 A의 최적 대응, 기업 B의 최적 대응을 구할 수가 있고, 그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 그지? 예. 그런데 이렇게 해도 돼요. 이제 이것을 많이 풀다 보면 꾸르노 균형이라는 것은 어떻게 됐었어? 3비분의 A-C였잖아요. 그죠? 한계 비용이 동일할 땐.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 비용이 작아지면 산출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한계 비용이 올라가더라도 내 산출량은 증가하겠지. 그지? QB는 똑같이 3비분의 A, EC2 플러스 C1 이렇게 해서 푸시면 돼요. 근데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를 가지고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아래쪽의 식도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한계 비용이 동일하고 수평선으로 가면서 완전 경쟁, 독점, 그런 것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가격 경쟁 요거 빼고, 자, 그리고 이제 보통 과점을 학습하다 보면 굴절 수요 곡선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해요. 과점 모형에서. 그런데 요즘은 과점에서 굴절 수요 곡선이라는 것을 다루지 않는다. 왜냐하면 결론에 이제 이르게 된다면 이것은 과점 시장의 모형이 아니라 가격 경직성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요즘은 미시편에서 빠져.
그냥 경직성이라는 걸로 빠져. 과점에서 이제 별로 안 하는데 아직까지도 뭐 기존의 뭐 객관식 문제집들을 보면 여전히 굴절 수요 곡선이 나오니 제가 그냥 잠깐 알려드릴게요. 자, 시장에 보면 어떤 개별 기업이 있다라고 할게요. 이건 개별 기업이야. 과점. 그런데 지금 이러한 가격과 이러한 양에서 무언가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야. 수요에 직면해 가지고. 그런데 이 기업이 욕심이 나 가지고 내가 가격을 올려받겠다라고 한다면 다른 경쟁하는 기업들은 가격을 올리지 않는데 나 혼자 가격을 올리면 손님들이 많이 빠져나가겠어요? 덜 빠져나가겠어요? 많이 빠져나가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수요 곡선이 가격을 올릴 때 이렇게 탄력적으로 변화하게 되고, 그런데 내가 가격을 내린다라고 한다면 상대방 기업도 소비자를 잃지 않기 위해서 같이 가격을 내리겠지. 그렇다면 내 수요량은 가격을 내려도 크게 증가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꺾이게 된다고요. 그렇지? 그래서 수요 곡선이 꺾였다라고 해서 이름이 굴절 수요 곡선이야. 그러면 위쪽 부분에서 MR이 나타날 것이고 아래쪽에서도 MR이 나타나는데 수요 곡선이 굴절되어져 있기에 한 개 수익 곡선은 연속이 아니라 불연속으로 표현이 될 거라고요. 그렇죠? 어디를 중심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불연속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설명을 하냐면 이 개별 기업의 한계 비용이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면 이 기업은 산출량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에 따른 가격도 변화시키지 않는 거야. 그렇지? 왜? 항상 요만큼 팔고 요만큼 팔고 가격을 이렇게 결정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굴절 수요 곡선의 이야기야.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해결하려고 여기 왔지? 소수의 기업들이 경쟁을 해가지고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려고 했는데 이 이야기는 개별 기업이 가격도 변화시키지 않고 산출하는 양도 변화시키지 않는 경직성 모형이라는 거야. 왜 여기서 가격이 경직적인지, 왜 기업들이 여기에 수량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경직적이다. 왜 여기서 형성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과점 모형으로는 좀 부족하다. 왜 처음에 여기서 가격이 형성되고 여기서 산출량이 결정되고 왜 그 부분에서 수요 곡선이 꺾이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어느 한 점에서 수요 곡선이 꺾인다면 개별 기업, 과점 시장에 있는 개별 기업은 가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가격 경직성이다. 그게 아니라 왜 여기에서 수요 곡선이 꺾이는지 그거에 대해서 더 말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못한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굴절 수요 곡선은 요만큼만 하고 패스. 과점 시장의 굴절 수요 곡선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 개 수익 곡선은 수요 곡선이 꺾이기에 불연속한 부분이 있고 한 기업이 가격을 내리면 다른 기업들도 수요자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가격을 내리니 비탄력적인 수요에 직면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한 기업이 가격을 올리면 나머지 기업들은 안녕 하는 거지, 그지? 너만 가격 올려라. 너 물건 사람들이 안 사줄 거야. 그래서 탄력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가격을 올리려 하지 않는다. 기업은 한계 비용이 일정 범위 내에서 변해도 가격과 수량을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가격이 경직성을 갖는 것에 대한 설명이지 과점 본연의 답이 아니다. 2번 굴절 수요 곡선은 원점에 오목하게 꺾이는 거야. 오목하게 가격을 올릴 때는 탄력적으로, 가격을 내릴 때는 비탄력적인 수요에 직면하게 된다. 자, 카르텔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었죠.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했었지? 두 개의 기업이 산출량을 할당하는 카르텔을 형성하게 되면 그것에 응하는 것은
죄인의 딜레마에서 협조에 해당하는 것이고, 둘 다 내 멋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배신을 뜻하게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은 약속을 지키고 한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한 사람은 서커가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은 템프테이션에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죄인의 딜레마에 해당하니 딱 한 번 원샷 게임을 하게 된다면 역시 담합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 이루어지지 않는다. 담합은 항상 깨질 수밖에 없어. 원샷 게임에서. 하지만 우린 이것을 어떻게 또 이용할 수가 있다? 이러한 담합 행위를 무한 번 반복하게 된다면 협조로 바뀔 수가 있는 거지. 죄인의 딜레마도 무한 번 반복하면 협조로 바뀐다 그랬잖아. 그런데 또 어떤 장치를 해놓을 거냐면 오늘의 짬뽕 한 그릇과 내일의 짬뽕 한 그릇은 분명히 현재 가치로 차이가 있을 거야. 그래서 미래의 가치를 할인하게 된다면 미래의 가치를 얼마나 할인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적어도 4가지를 살펴볼 거야. 물론 지금은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말만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무한번에 걸쳐서 내가 저놈에게 협조라는지 배신을 하는지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신사 전략이라는 것이 있고 깡패 전략이라는 것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무자비 전략이라는 것이 있고 네가 날 한 대 쳤어? 그럼 내가 널 한 대 칠게 라는 티포테 전략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4가지 중에 어떤 것이 균형인지 내가 천사 전략으로 내가 신사 전략으로 나올 때 쟤도 신사 전략으로 나올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제가 신사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면 뭘로 하겠어? 항상 배신 때리는 걸로만 할 거야. 근데 내가 깡패 전략, 난 무조건 배신 때리는 전략을 하면 상대방도 뭘 할까? 무조건 깡패 전략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깡패 전략이라는 것은 뭐? 내시균형이 되는 거야. 하위게임 안정균형이 되는 거지. 신뢰성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하위게임 안정균형이 돼. 하지만 티포테 전략은 할인율에 따라서 달라져. 그리고 무자비 전략도 할인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은 나중에 미시경제학이라든가 게임 이론 시간에 하게 될 터이니 지금 말씀드렸던 것만 줄거리만 잘 갖고 있고 나머지 테크닉만 익히면 됩니다. 자, 그래도 이제 한번 해보자. XJ 생산자는 A와 B 두 기업밖에 없다고 하자. XJ 시장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우리들에게 익숙하게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역수요로 바꿔줘야 되겠지요.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일단 우리는 모든 걸 다 이해한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물론 이해가 안 되지만 한번 따라와 보는 거야. 그렇지? 그래도 항상 저한테 질문을 하셔야 돼. 그렇지? 여기에 역수요 곡선이 있다. 가격절표는 64이다. 그런데 한계 비용은 24로 일정하다라고 하니 쓱 꺼가지고 두 기업의 한계 비용은 24로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의 산출량이라는 것은 뭐지? 완전 경쟁 시장일 때야. 그지?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일 때는 두 기업은 아니지만 무수히 많은 기업이지만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은 몇 개? 20개가 되는 거야. 그지? 20개. 그러면 독점이라면 완전 경쟁의 반이지. 그지? 독점이라면 몇 개를 팔아야 돼? 순수 공급 독점이면 MR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서 몇 개를 팔아야 돼요? 몇 개를 팔아야 돼? 10개를 팔아야 되잖아. 근데 너와 내가 두 기업이 독점을 한다면 너 5개, 나 5개씩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러면 여기다 해가지고 두 기업은 합해서 10개를 만들어내면 시장의 가격은 얼마일까? 시장의 가격은 얼마일까? 여기다가 10을 이렇게 놓으면 20이니까 44가 되는 건가? 네, 44요. 그렇다면 이것은 독점 기업의 초과 이윤이 되는 거야. 근데 A와 B가 똑같이 나누자라고 한다면 너 5개, 나 5개 만드는 거지, 그지? 하여튼 독점 기업의 초과 이윤은 20 곱하기 10, 200이니까 너와 내가 5개씩 만들어낸다면 초과 이윤은 100배씩 얻어낼 수가 있겠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선도 모형이라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슈퍼마켓이라고 들어봤어? 슈퍼마켓. 슈퍼마켓. 그래, 여러분들은 보통 SSM이라고 하는 거야. SSM 들어보셨죠, 그죠? 자, 옛날 얘기를 한번 해볼게. 나 때는 우리 옛날 아저씨 아니야, 이제? 저희 때는 골목마다, 동네에 가면 골목마다 구멍가게가 있었어. 그렇지, 뭐 라면을 사러 간다, 담배를 사러 간다 그러면 자기 동네에 가서 이렇게 사주면 돼. 근데 이제 쭉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옆집 형이 서울에서 대학교 교육을 받고 동네에다가 큰 슈퍼를 하나 짓는 거야. 그랬더니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뭐라고 했을까? 처음에는 역시 대학교 교육 받은 놈들이 낫구먼. 저렇게 자기 힘으로 저 매장도 저렇게 크게 슈퍼마켓을 차리다니 역시 배운 놈들이야. 유통도 잘해오네. 야, 가격도 저렴하게 팔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저희 미친놈들 동네 조만한 구멍가게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 둘씩 날아가게 되는 거야. 맞지? 하나 둘씩 사라져가는.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지? 어쩔 수 없는 거지. 왜 교육시키래? 그렇지? 왜 교육시키래? 교육시키면 안 그럴 줄 몰랐나? 맞지? 하나하나 쭉 떠내려가는 거야. 그렇지? 예.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분위기도 좀 이상해지고 했어. 그래서 처음에는 슈퍼 가지 말자. 저 버르장머리 없는 저 젊은 놈이 말이야. 이 동네 아저씨들 아줌마들 다 망하게 한다고. 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근데 사실은 몰래 슈퍼를 가서 사오는 거지. 동네에서는 그냥 뭐 조금씩 사주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버티지 못하니까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마다 큰 슈퍼들이 쭉쭉쭉쭉 이제 들어와 있어. 알지? 예. 그러다가 또 이제 뭐에 공격이 시작된 거야? 이마트. 그렇지? 요즘은 이마트에 버스가 없지. 예전에는 동네마다 슈퍼가 딱 있는데 큰 대도시마다 이제 어떻게 돼? 이마트가 하나 툭 들어오는 거야. 서울은 뭐 구마다 하나씩 툭툭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마트를 봤을 때는 군생활 할 때야. 원주에서. 그렇지? 예.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버스가 다니네. 이마트에 버스가 다녀. 그렇지? 원주에서 충주로, 원주에서 제천으로, 원주에서 영월로, 원주에서 어디로 버스가 다 가는 거야. 그러면서 손님들을 다 태우고 와서 물건들을 구매하게 한 다음에 다시 다 돌려보내주는 거야. 그때 시청에다 항의 넣은 산업은 어떤 산업일까? 이마트에서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이마트 저 버스 행위를 자제시켜 주십시오 라고 항의했던 사람들은 누굴까? 그렇지. 시외버스에서 일어난 거야. 왜? 원주 놀러 가고 싶어 그러면 이마트를 타고 가서 장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시외버스 이용하는 승객이 어떻게 돼? 줄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 그러면 다른 도시를 넘어가지 말아라 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 그 동네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시민들에도 끌어오기 위해서 이제 시내로 막 다니니까 그 다음에 또 누가 대드는 거야? 버스 회사가 대드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운행 못해 이렇게 됐다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마트가 쭉 크니까 그래도 뭐 자동차 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요즘 집에 자동차 거의 다 있잖아, 그렇지? 쭉쭉쭉 가서 이제 주말 같은 데 가서 막 사오고 막 하는 거야. 맞지? 그럼 슈퍼들이 어떻게 돼? 나가 떨어지겠지. 그렇지? 그래서 또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어. 그래서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그런 대형마트들은 사실은 미국에서 흉내를 낸 거지. 그렇지? 미국은 뭐 장 보려면 뭐 1시간, 2시간 차 타고 가잖아. 그렇지? 거기다 걔네들은 픽업 트럭이니까 막 1주치, 2주치를 막 다 실어가지고 와가지고 막 가족들끼리 막 놀고 막 이렇게 먹고 지내는 거 아니야. 맞지? 걔네들은 뭐 고등학생만 돼도 차 끌고 학교 가고 그러잖아. 뭐 3, 4주씩 갔다 오고 그러잖아. 그렇지? 그런 걸로 이제 대형마트가 들어오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대형마트가 필요가 없잖아. 멀어봤자 뭐 슈퍼 가는데 막 2시간 동안 차 끌고 가는 사람들이 어딨냐, 그지? 그래서 유럽을 딱 봤더니 유럽은 어떻게 돼? 도심 같은 데는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없어. 법적으로 해놨다고.
그치? 구조도 안 되고. 근데 우리는 뭐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막 그랬잖아요, 그지? 그러면서 이제 대형마트들이 아무데나 들어올 수 없다. 딱 또 이제 규제도 가하고. 그러다 보니 그 대형마트의 모 회사는 어떠한 전략을 쓰는 거야, 이제? 그렇다면 슈퍼보다 좀 큰 슈퍼를 만들자.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하나로는 보통 슈퍼마켓보다 크지. 하지만 이마트보다는 작아. 그렇지? 하나로 애들이 이제 그래서 쭉 들어오는 거야. 그랬더니 이마트도 뭐? 그래도 우리도 그러면 슈퍼마켓보다는 크고 이마트보다는 작은 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동네에 보내겠다. 그것이 바로 SSM이 되는 거야. 어떤 규제를 만들면 그 규제를 또 싹 피하면서 달려들겠지. 뭐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뭔 짓을 못 하겠어. 처음부터 그냥 딱 해놨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지금 뭔가 계속 바뀌고 있는 사회니까 충돌도 많이 생기겠지. 자, 그런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하자. 동네에 구멍가게들이 많이 있었는데 배운 놈이 큰 슈퍼마켓을 하나 가지고 동네로 들어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다면 누가 가격을 선도하겠어? 슈퍼마켓이 가격을 선도하겠지. 조그만한 구멍가게들이 가격 경쟁에서는 지게 될 거야, 그지? 그 이야기라는 것이 바로 가격 선도 모형이라는 것이다.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면 잘 생각해 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시장이야, 시장. 시장인데 가격을 선도할 수 있는 대기업이라고 할게. 가격을 선도하는 큰 기업은 여기에는 없어. 이 시장에는 없어. 그래서 수요자들이 쭉 있고 시장에 수요가 있어. 그리고 조그만한 군소기업들이 얼마나 공급하는지도 파악이 되는 거야. 이건 이 시장에 있는 모든 공급자가 아니라 군소기업들의 공급만을 뜻하게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또 다른 표시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대기업 또는 효율적 기업 뭐 이렇게 얘기를 할게. 만약에 이러한 가격에서 군소기업하고 대기업이 경쟁을 한다면 재화나 서비스는 동일하다라면 누구 물건을 사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적어도 큰 기업은 하나도 안 팔릴 수가 있어. 조그만한 기업들만이 다 팔 수가 있단 말이야. 항상 나에게 유리한 결과만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 그지? 안 좋은 상황만으로.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격이 형성된다면 조그만한 기업들은 요만큼 공급을 하고 소비자들은 요만큼 원하고 있으니 이 초과 수요만큼 대기업은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지. 적어도 요만큼은, 맞죠? 또 이러한 가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수량만큼은 적어도 큰 기업이 팔 수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그러한 조합점들을 연결을 한번 시켜보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겨있는 레지어듀얼 잔여 수요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 그럼 여기에 대해서 독점력을 행사하는 거야. 잔여 수요에 대한 한계 수입, 그리고 대기업의 한계 비용을 올리게 되면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이 결정되고 이 기업이 파는 가격이 결정되면 이 가격에 조그만한 기업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름이 가격 선도 모형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요 크기랑 요 크기는 일치하게 되니 시장에서의 결정된 가격에서 더 이상 변화하려고 하지 않겠지, 그지? 가격 선도 모형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여기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의 차이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잔여 수요가 되는 거지.
이렇게 만약에 시장의 수요 함수가 100 마이너스 2P다. 그리고 군소기업들의 공급이 뭐 마이너스 20 플러스 P라고 한다면 위에서 아래께 빼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대기업의 잔여 수요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것을 역수요로 만들고 그것에 따른 한계 수입으로 변화를 시키고 한계의 비용을 올리고 독점기업처럼 행동하게 하면 산출량과 가격이 나오겠지. 인상을 왜 쓰냐 이놈아. 인상을 왜 쓰냐 이놈아. 왜 인상을 왜 쓰는 거야? 막걸리 먹을 때 안주를 시켜달라고? 벌써 취한 거야? 오늘 막걸리 한 잔 어때? 참 좋아하기는. 요 문제 풀면은 막걸리를 대접해 드리겠소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이라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대기업을 뜻하는 거야. 많은 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그만한 군소기업보다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결국은 가격을 선도하게 된다. 됐고요. 자, 그럼 이제 또 요거는 이제 현실에 좀 가까운 건데 비용 할증 가격 설정이야. 여러분들 항상 뭐 얘기할 때 어느 짜장면집은 왜 저렇게 가격이 비싸? 뭐 생산 비용이 얼만데 막 이렇게 하는 얘기 나오잖아. 그지? 우리 동네 사장님, 중국 요리집 사장님은 되게 저렴하게 물건을 아주 잘 내어주시는데 왜 호텔에 있는 애들은 저렇게 비싸냐? 맛도 별로 없는데. 그치? 그때 이제 저랑 경제학을 좀 공부했으니 동네에서 여러분들은 다 알 거야. 동네에서 저렴하게 공급하시는 분들은 구별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지? 그 집은 사장님 거다. 그러지? 월세 이런 것들이 안 나가니까 저렴하게 공급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호텔은 어떻게 돼? 그 호텔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그 넓은 평수를 빌려주는데 돈을 안 받겠어? 그렇지? 적어도 자신들이 객실로 빌려줄 때만큼은 달라고 할 거 아니야. 자신들의 이윤만큼은. 그것을 생산활동을 하지 않아도 줘야 되니 생산활동을 하게 된다면 짜장면이 1,000그릇 나간다 그러면 월세를 1,000으로 달아가지고 짜장면 가격에다 다 더해야 되겠지. 맞지? 단일 품목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는 비용에 몇 퍼센트를 붙여가지고 가격을 설정할까? 그것이 바로 비용 할증 가격 설정이라는 거야. 비용 할증 가격 설정이요. 앞에서 우리 비슷한 걸 하나 배웠었는데 독점도를 따지는 것 중에 힉스 방식 기억나? 며칠 만에 온 거야 학교를? 힉스하고 똑같은 방식은 누가 있어? 힉스는 H라고 했고, 그지? 탄력 성분의 1로 나왔다고 했고, 그지? 그 위에 내가 만들어내는 가격하고 한계 비용의 차이, P분의 P 빼기 MC. 그것을 막 장난치다 보면 탄력 성분의 1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원래 누구였어 그 사람이? 러너. 그렇지? 러너 지수와 힉스 지수는 동일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와 비슷하게 이번에는 평균 비용에다가 몇 퍼센트 마진을 붙일까? 몇 퍼센트 마진을 붙일까? 그래서 한번 보세요. 저랑 같이 이렇게 해볼게. 내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평균 비용이 있는 거야. 여기에다가 M이라는 마진을 붙이는 거야. 1이라는 것은 뭐야? 비용을 회수해야 된다는 얘기고 거기에 얼마를 더 회수할까? 10%면 1.1을 곱하는 거고 20%라면 1.1을 곱하는 거고 100%라면 1 플러스 1, 2가 되는 거지. 그지? 그렇게 해서 가격을 매기겠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 1 플러스 m은 a c분의 p 맞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속 빼게 되면 이쪽에다가 빼기 1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은 역시 a c분의 p 마이너스 a c가 되지.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도 또 만약에 이 기업이 최적 시설 규모에서 생산을 하게 된다면 AC 곡선의 가장 아래쪽을 MC가 지날 수 있으니 역시 MC, P, MC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지? 맞지? 그런데 이온을 극대화할 때 일개 조건은 뭐였어? MR과 MC가 똑같은 거지? 그럼 여기에다가 또 뭐야? MR로 바꿀 수가 있겠네? 근데 MR이라는 것은 P 곱하기 1 마이너스 탄력성분의 1로도 바꿀 수가 있겠지요. 이렇게 쓱쓱 한번 다 넣어보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결론도 얻을 수가 있겠지. 자, 그런데 이 하는 방법이 여기에서만 비용 할증 가격 설정에서만 써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국제 무역을 학습하게 되면 내가 수출품을 10개 보내고 수입품을 몇 단위 갖고 왔다. 내가 수출품을 20개 보내고 수입품을 몇 개 갖고 왔다. 라는 걸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있어. 그거 할 때도 이러한 비슷한 식이 나와. 그러면서 수입, 수요 탄력성, 수출 공급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또 만들어낼 거야. 아시겠어요? 꼭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어야 돼. 그런 비슷한 방법이 나오니까. 여튼 재화 가격을 설정할 때 단위당 평균 비용에 일정한 비율의 이윤을 부과하여 그것이 바로 마진이라고 하는 거지 뭐. 부과하여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많은 대기업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만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했던 얘기대로 한다면 자, 목표 생산량을 결정하는 거야. 목표 생산량을 결정한다는 것은 뭐를 구하기 위함이지? 목표 생산량을 설정했을 때 평균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야. 그래서 제 친구 그 왜 저기 호텔 신라 이런 데서 요리사 하다가 나왔던 친구 있잖아, 그지? 20살 때부터 들어가서 했던 친구. 그 친구는 뭐 오랜 생활 그 일을 했으니 거기 그 친구분들이 다 그렇더라고. 딱 보고서 어느 그 신호등이 있고 사거리가 딱 있고 건물이 딱 있어. 근데 여기다가 임대 딱 써놓은 거야. 그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딱 지나가는데 걔네들은 그게 직업이잖아. 한식했던 애는 지나가면서 아 여기다 무슨 집을 차려서 뭐 한 달에 몇 개를 팔면 얼마나 남기겠다라고 하고 저기 중국 요리 하던 친구는 아 여기 짬뽕을 해야 될까 아니면 조금 고급스럽게 해가지고 어떻게 팔아먹을까 막 이러면서 얼마 이건 내 친구는 뭐 한다 또 이렇게 그래서 야 너네들은 그게 바로 계산이 되냐 이랬더니 그럼 3, 40년을 했는데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 근데 그게 실현이 되겠냐 이랬더니 안 되니까 임마 우리가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지? 생각은 다 좋게 들어가지만 감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왜? 걔네들이 나랑 술 먹고 있는 이유가 뭐겠니? 다 날렸으니까 먹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도 한때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들어갔지만 항상 그래서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 이제 경영 가면서 뭐 벤처도 있겠지만 다 벤처야, 다 벤처 뭐든지, 그지? 제가 조금 또 좀 이게 좀 가슴 아픈 얘기 해볼까? 옛날에 한번 했을 수도 있고 제 후배님의 아버님이 중국집을 했었는데 중국집, 중국 요리집 거긴 되게 고급 요리집이었어. 4층인지 5층인지 그 건물이 다 그냥 중국 요리집이야. 그 어르신이 했던 거. 그렇지? 왜 가봤냐고 거길? 왜 가봤냐고? 투자잖아. 그렇지? 걔가 내 후배가 됐잖아. 그랬더니 부모님께서 야 선배들 몇 명 데리고 와서 술 좀 먹여라. 그랬더니 이놈이 형 우리 아버지 엄마가 형네 좀 데리고 오라는데요? 막 이러고 그래서 뭐 하시는데 그랬더니 중국 요리 하신다고 그래서 아니 동네 조그마한 중국집인 줄 알았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왜 조그마한 동네 중국집 이렇게 가면
방 같은 거 조그맣게 있잖아. 거기서 우리끼리 뭐 좀 주시려나? 갔는데 뭐야? 사람들 막 인사하고 막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그랬더니 막 이렇게 막 용 그려져 있는 막 문이 막 열리더니 턴테이블에다가 놓고서 막 이렇게 먹는 거야. 응? 야, 너 엄마 아빠 보러 가자면서 뭐 엄마 아빠가 일로 오신대? 그게 아니었어. 거기가 걔네 집이야. 근데 그래서 이제 어르신이 이제 돈을 많이 벌으셨어. 응? 그들은 이제 또 잘 얻어 먹었죠. 몇 년 동안. 근데 어르신께서 이러는 거야. 아, 이제 이거 못 해 먹겠다. 응? 나 업종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어르신 뭐 하시려고 그랬더니 요즘 대세는 쇠고기다. 지글지글지글. 그지? 바꿨어요. 그 4층짜리 5층짜리를 다 그냥 쇠고기집으로 바꿨어. 뭐가 왔다? 광우병. 홀라다. 그래도 아저씨가 또 끈기가 있잖아. 야, 임마. 아저씨 살아날 수 있어. 그 4층짜리를 다 뭘로 바꿨어? 통닭집으로 바꿨어. 뭐가 왔다? 조류독감. 그래서 지금 아저씨는 한강변에서 커피를 갈고 계십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봐봐.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고, 그렇지? 남들이 말려도 해야 할 때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건 사실 아무도 모르지 뭐, 그지? 그냥 처음서부터 그냥 중국집 계속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옆에 그런 중국집이 또 생겼을 수도 있어. 그 어르신 두 채, 세 채 이렇게. 예. 하여튼 그때도 요거 마크 프라이싱에 대해서도 그 어르신한테 이제 많이 들은 거야. 왜 우리들한테 야 이거 짜장면 그 호텔 같은 데서 맛 비슷하지? 말해서 근데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아저씨 어르신 왜 이렇게 저렴해요?라고 했더니 건물이 내 거잖아 인마. 그거야. 가격이 저렴한 것은 대부분 다 주인이 그 집 건물 주야. 이렇게. 그래서 다른 데 가가지고 너무 비싸요 하지만 그분들도 그 월세 내느라고. 그래서 누가 가장 위라고? 하나님 위에 누구? 건물주님이지. 그렇지? 자, 그래서 목표 생산량의 평균 비용을 계산한 다음에 목표 이윤율에 해당하는 이윤을 부과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얼마를 남기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비용 할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뚱딴지 같이 했었던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을 이용해 가지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경제학 시간에 배우지만 사실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라는 것은 공부할 때만 나오는 것이고 실제로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겠어, 그지? 이렇게 난해한 것이고 또 비용 할증을 하는 이유는 터무니없이 마진을 높게 잡으면 가격이 높아지니 새로운 기업들이 시장에 쉽게 진입을 할 수 있다 이거야. 따라서 적당한 선에서 해야지, 그지? 들어오지 못하게. 목표 생산량 수준에서 평균 비용을 기준으로 가격이 산정되므로 내가 한 달 동안의 팔량, 1년 동안의 팔량이 결정되어져 있어. 따라서 시장 수요가 변화하더라도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도 내가 책정한 가격은 거의 변하지 않겠지. 이윤 극대화 원리보다는 가격은 경직적이고 산출량의 변동은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또 경영학과이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실례일 수도 있으나 파란 쪽 애들 한번 까자. 파란 쪽에 잘 나가는 요식업 사장이 누구야? 프랜차이즈 사장이 누구야? 백시 아저씨라고 있잖아, 그지? 그지? 근데 뭐 그게 뭐 지금 우리들한테 이렇게 돌고 있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러분들 지금은 저 돌아가셨지만 여러분들은 모를 거야. 여기 그 개운사 올라가는 길에 조그마한 햄버거를 파는 분이 계셨어요. 영자 철자 쓰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그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저렴하게도 만들고 막 고생도 많이 하셨지. 근데 또 그 엄청난 돈을 학교 책 사는데도 또 매달 또 내고 하셨던 분이야. 그렇지? 그런 분도 계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아는 그 이삭 토스트 봤어? 그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그지? 그분은 뭘 이렇게 알려준다고 해서 뭘 탐하는 게 아니야. 그냥 뭐 어려우니까 당신도 여기서 이걸 배워가지고 저쪽 동네에서 먹고 사시오라고 하는 걸로
프랜차이즈를 열어주는 거야. 그런 쪽에서는 다른 쪽에서 가입한다고 해서 가입비라든가 뭐 기술료라든가 원재료 값에 대해서 붙이질 않아. 그지? 아니 토스트 만드는데 네가 빵 사다가 내가 알려주는 대로 버무려가지고 팔아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꼭 본사에서 갖고 와야 되냐고. 맞지?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경영학과니까 또 뭐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 방법이 있겠지. 그래서 저쪽 백이라는 사람은 조금 잘못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지금 경영에서는 뭐 문외한이니까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니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회사에 들어가거나 또는 그런 사업을 할 때 보다 넓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고 뭐 남겨주는 건 아니야, 그지? 자신들의 적정한 이유는 다 받아 먹어야지. 팔 자르면서 다른 사람 잘해줄 수는 없잖아. 뭐 몸 자르면서 잘해줄 수는 없지, 그지? 하여튼 그런 게 있고 또 진입 저지 가격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쭉 말씀드렸죠. 기존 기업이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것보다 낮은 가격을 설정한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우리는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새로운 기업들이 시장에 들어오려고 한다. 나는 평균 비용이 높은 비효율적인 비용하에서 최적 시설 규모보다 적게 만들어내고 있으니 지금 놀고 있는 시설들을 가동하게 되면 평균 비용은 떨어지게 되고 가격을 낮출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지? 우리는 그쪽으로 진입 저지 가격이라는 것을 했었지. 그래서 단기적인 이윤의 희생이 있더라도 이 시장을 놓지는 않겠다.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초과 이윤을 획득하려는 전략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또 제가 말씀을 하나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배우는 완전 경쟁, 독점적 경쟁 과점은 아니지만 이런 시장을 한번 상상해봐. 어떤 큰 기업이 있어. 비용 측면이나 시설 측면이나 어떤 엄청난 기업이 하나 있어. 이 기업은 A라는 쪽에서 뭐 A를 상품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뭐 시장이라고 해도 돼. 어차피 독점이니까. 여기서 독점을 이루고 있어. 그런데 욕심이 있는 거야. 여기에서 남는 이윤, 초과 이윤을 지렛대 삼아서 다른 쪽에 시장에 진입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는 무수히 많은 경쟁자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시장이야. 근데 이 기업은 이 분야에는 문외한이야. 그래서 진입을 하려고 그러면 한계 비용이 여기 있는 기업들보다는 높아가지고 경쟁이 안 돼. 그렇지? 그렇다면 이 시장까지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초과 이윤을 가지고 이쪽에다가 쏘아 붙는 거야. 자신의 기술력도 안 되고 비용도 안 되지만 어떻게 돼? 가격을 후려치는 거지. 그럼 여기 수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돼? 나가 떨어지게 되지. 그렇지? 그러면 이 시장도 어떻게 돼? A라는 시장뿐만이 아니라 A라는 시장의 초과 이윤을 지렛대 삼아서 B라는 시장까지도 먹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이거는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야. 잘 보세요. 만약에 여기가 독점이 됐어. 다른 경쟁 기업들은 다 나갔어. 그러면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낼 거 아니야. 어떻게? 기술력도 없어. 비용도 좋지 않아. 그렇다면 가격을 높이 받겠지. 그럼 시장 바깥에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들어올 거 아니야. 따라서 A라는 시장에서 독점을 행사하는 기업이 초과 이윤을 지렛대 삼아서 다른 분야를 먹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그냥 시장을 지배하기 위함이야. 다른 분야까지도 시장을 지배하기 위함이지. 이윤을 극대화한다면 들어가면 안 되잖아. 여기에 초과 이윤도 소중하게 보는데 이걸 왜 딴 곳에다 뿌리겠어. 따라서 A라는 거점을 통해서 B도 내가 먹고 C도 내가 먹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또 뭐도 있겠어? B라는 시장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어떻게 돼? A라는 물건이 만약에 플랫폼 같은 것이 된다면 끼우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하드웨어를 만들면 소프트웨어가 따라 붙어야 되듯이
여기 소프트웨어가 막 싸우고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소프트웨어들은 내 하드웨어에 장착이 되지 않도록 또는 장착이 되더라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 시장까지도 먹을 수가 있는 거지. 네. 그래서 끼워 팔기, 묶어 팔기 이러한 도구들도 등장을 하게 된다. 앞으로 다들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생산 요소, 고용, 가격에서 만나요 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었지? 처음에 소개시켜 줄 때 일단 이 부분은 제낀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달려왔냐면 여기 한번 볼게요. 야, 10분 있다 끝낼 거야. 좀 정신 차려라 이놈들아. 내가 그래서 아까 그만두자 그랬잖아. 내가 제정신으로 1시간 15분 잘 찍어가지고 올린다고 그랬잖아. 나도 졸리네. 아유, 나 혼자 찍고서 여기도 올리고 저쪽도 올리고 막걸리 먹고 이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파레토 개선하냐 이놈들아. 그럼 아까 나갔어야지. 왜 꼭 그렇게 등록금 낸다고 그 등록금을 오늘 회수하려는 그 썬크야. 그건 매몰 비용이야. 내가 하든 안 하든 너네들은 돌려받을 수가 없어. 근데 왜 돈을 냈으면서도 더 짜증내게 앉아있냔 말이지. 졸고 말이야. 침 닦을 마. 그렇지. 잘 보세요. 흥분하지 않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더 놀고 싶잖아. 그지? 내가 놀고 싶은 게 아니야. 너네들의 얼굴에 자꾸 놀고 싶은 게 있었어. 자, 가게가 있고 기업이 있어요. 이쪽은 생산물 시장이 있고 이쪽은 요소 시장이 있는데 이쪽 학습했어요? 안 했어요? 1번. 뭘로 학습했지?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X제와 Y제와 Z제와를 얼마나 구입할까? 그렇지? 자, 여기 2번은 했어요? 안 했어요?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여가를 얼마나 줄이면서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소득을 얻을까? 여가와 노동 선택, 여가와 여가의 선택 이런 걸 했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건 뭐야? 여기 3번이겠지, 그지?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갖다 팔까? 물론 이쪽에서는 생산물 시장의 수요 곡선, 이쪽에서는 생산물 시장의 공급 곡선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였는데 완전 경쟁에서는 공급 곡선을 얻어냈지만 독점적 경쟁 과점에서는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은 구해낼 수가 없어요. 맞지? 하여튼 그래서 공급에 대한 얘기도 했어.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여기요. 생산 요소, 고용, 가격에 대한 것이야. 근데 그것은 나중에 하겠다. 지금 막 이상한 또 용어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힘드니. 자, 이제 끝을 냈어.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무슨 얘기를 일단 하려고 하냐면 가게에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요소 시장을 통해 가지고 가게로 보내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벌기도 하고. 자, 오늘 저기 신청했어? 어제 오늘 신청했어? 2001년생 어제, 2002년생 오늘 신청했어? 됐어? 그래서 10만 원 나왔어? 야, 가자. 야, 막걸리 먹어야지. 아, 그 정도도 안 해줄 거야 친구들한테? 너 빼고 다 남아. 너 안 사줄 거야. 하여튼 그렇지? 그래서 근데 뭐 하여튼 나쁜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 뭐가 있냐면 뭐 농사 짓는데 나는 왜 10만 원 안 줘? 야, 농사 짓는 거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많아. 농사 짓는다고 해서 뭐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응? 우리 사촌형 있잖아. 사촌형. 응? 사촌형은 30년 전에 삼성단에다 때려치고 나와서 농사 짓고 있어. 거기보다 더 많이 벌어. 지금 아직까지도 회사에 남아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번다고. 어? 그 형한테 농사꾼 이러면 인마 싸대기 맞아, 싸대기. 근데 아직도 세상이 바뀐 줄도 모르고 농사꾼은 가난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신문은 찢어버려. 그렇지? 절대 그러질 않아. 어부님도 돈 많은 분 엄청 많이 벌어. 그래서 불쌍한 건 나다. 근데 이 자식들 한 달에 1시간 좀 쉬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안 해주겠다. 오늘 수업 안 했다. 내 제끼겠다. 또 오늘 또 수업을 또 중간에 하면은 중간에 그만두면 저 사람 오늘 또 30분 제꼈어요. 30분 월급 주지 마세요. 또 이렇게 얘기할 놈이지. 괜찮아. 지난번에 동영상 많이 올린 거 있지, 그지? 그 시간 까도 나 아직 남아 있어. 오늘 사실 안 했어도 돼. 맞잖아, 그지?
하여튼 해야 돼. 그런데 이제 여기요. 요렇게 기업이 생산한 것들이 돈의 표현이든지 최종물에 대한 표현이든지 가계로 흘러 들어갈 거 아니야. 소득이라는 개념으로. 그런데 누구는 많이 벌고 누구는 적게 벌어. 또 노동이 가져가는 목도 있고 자본이 가져가는 목도 차이가 있겠지. 그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학습한다? 소득 분배라는 곳에서 학습을 하게 된다. 제낀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하시고요.